네, 안녕하십니까. 한국항공대학교에서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이준영입니다. 오늘은 이진가주치 회계 10년만의 출원을 위한 저보작도 프로세스의 설계 및 구현에 대해서 발표드리겠습니다. 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트로덕션, 프로포스 프로세서, 그리고 익스페리멘탈 앤 인프레티시 리서치, 콘클루전이며 마지막으로 데모 동영상 시청하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연구는 이제 이진가주치 회계 10년만을 위한 출원 프로세서, 즉 이제 저복작도이면서 자원시효율적인 설계 및 방법으로 이제 구현이 되었습니다. 이를 위한 주요 컨트리뷰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출원 과정에서 연산을 벡터가 아닌 벡터의 레인 단위를 처리하게 됩니다. 연산을 벡터의 레인 단위를 처리하게 되면서 이제 하드웨어 저항을 적게 소모하고 또한 스페큘러티브 액티베이션 프로디 기법을 통해서 높은 출원 속도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또 이러한 연산 처리 구조는 이제 파이프라인된 구조를 통해서 설계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제 레인을 처리할 때 이제 멀티스레드 사용해서 인터리그나 방식으로 스케줄링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이제 제안하는 프로세스는 높은 자원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안하는 프로세스 위에서 인터러프 시스템을 구현하였습니다. 이 프로세스 시스템은 실제 FPGA 보드에서 동작할 수 있으며 이제 제안하는 프로세스의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제가 레인 처리 기법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제 제안하는 프로세서에서 이제 실제로 하드웨어가 레인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하는 이제 프로세스는 실제로 출원 과정에서 이진화된 가중치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아래 그림에서 보시면은 다음과 같이 이진화된 가중치 매트릭스 있습니다. 그리고 저 이진화된 가중치 매트릭스와 Q4,4 구성소수적 포맷의 액티베이션과 행렬법 연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스테이트 벡터를 계산하게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레인이 4개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연산은 4개의 스테이트 벡터의 4개의 요소를 계산하기 위한 연산입니다. 즉 스테이트 벡터에서 이제 4개의 요소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4개의 레인을 처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 레인은 이제 스테이트 벡터의 각 요소를 계산하기 위한 연산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행렬법 연산은 이제 원래 복잡한 곱셈과 덧셈 연산을 포함하게 되는데, 이제 이진화된 가중치를 사용함으로써 이제 그 연산들을 이제 비트와이즈 인버전 연산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안하는 프로세서는 저 비트와이즈 인버전 연산을 통해서 이제 DSP와 같은 하드웨어 저항을 전혀 선호하지 않고 저복작도의 하드웨어만으로도 이제 추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런 이제 이진화된 가중치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출원 과정에서 상당한 로스를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저희가 제안하는 프로세서는 이제 스케일 팩터를 도입해서 최종적으로 조정된 값을 출원 과정에 사용합니다. 스케일 팩터가 무엇이냐면은 이제 기존에 이진화하기 전에 풀프리시션 매트릭스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 매트릭스에서 전체 요소의 평균을 구하고 이 평균을 2의 거듭제곱 값으로 내림합니다. 이제 그 값으로 이제 출원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비트 시프트 연산만으로 적용되어서 추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저 스케일 팩터는 2의 거듭제곱 값으로 값이기 때문에 간단한 비트 시프트 연산만으로도 구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추론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스페큘러티브 액티베이션 프리닝 기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페큘러티브 액티베이션 프리닝 기법은 이제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연산의 결과를 미리 예측하고 불필요한 연산들을 생략하는 기법입니다. 네, 회계 신경망 추론 과정에서 보시면은 이제 하이퍼블리 탄젠트 그리고 시그모이드와 같은 활성화 함수 연산들 그리고 곱셈들 같은 연산들이 이제 필수적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시그모이드와 하이퍼블리 탄젠트 함수 같은 경우 입력값이 0일 때 그 출력값을 각각 0.5와 0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곱셈 연산에서 피연산차값이 0일 때 그 연산의 출력값을 0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LSTM의 아웃풋 게이트를 보시겠습니다. 먼저 셀 스테이트가 스레시홀드 값 이하인지 확인을 합니다. 이제 그 조건을 만족하면은 히든 스테이트, 즉 아웃풋 게이트의 출력값이 히든 스테이트 값을 바로 0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냐면은 먼저 저 셀 스테이트가 이제 하이퍼블리 탄젠트 함수의 입력값으로 사용됩니다. 그럼 그 출력이 H'T가 0으로 바로 예측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제 실제로 저 H'T는 히든 스테이트를 계산하기 위한 곱셈 연산에서 피연산자로 사용됩니다. 즉 곱셈의 피연산자 값이 0이기 때문에 바로 결과인 히든 스테이트 값을 0으로 예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스페큘러티브 액티베이션 프리닝 기법은 이제 실제로 회계 신경망에서 다양하게 적용되어서 불필요한 연산을 생략하고 추론 속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러한 연산 과정은 이제 파이프라인의 구조로 설계가 되었다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총 6가지 스테이지의 파이프라인 구조로 설계가 되었고요. 네, 첫 번째 스테이지 같은 경우는 이제 인스트럭션 메모리에서 회계 신경망에 필요한 인스트럭션을 패치합니다. 이런 저희가 설계한 인스트럭션의 아키텍처 같은 경우는 LSTM과 GRU 같은 다양한 회계 신경망 모델들을 지원합니다. 두 번째 스테이지에서는 인스트럭션을 디코딩합니다. 어드레스 카운터를 통해서 다 오퍼레이션 같은 행렬법 연산 같은
연산에서 사용할 이제 데이터들의 주소를 이제 컨트롤해주고, 그리고 또 컨드 유닛을 통해서 인스트럭션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수행될 연산들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레지스터에는 이제 연산의 중간 결과 값들을 저장하게 됩니다. 이제 세 번째 스테이지는 이제 메모리에 접근하는 스테이지인데요. 이제 연산에 따라서 메모리에 접근하거나 아니면 레지스터에서 필요 삭제 값을 불러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행정법 연산이 진행된다 하면 이제 액티베이션과 바이너리 웨이트가 필요한데요. 액티베이션 메모리에서 액티베이션과 또 웨이트 메모리에서 바이너리 웨이트를 이제 로드합니다. 또 이제 곱셈 연산을 진행하게 되면 레지스터에서 중간 연산 결과 값들이, 즉 피연산자 값들을 이제 레지스터에서 로드하게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제 활성화함수 연산이 진행되게 되면은 저 액티베이션 코이피션트 유닛을 통해서 이제 슬로프와 오프셋을 로드하게 됩니다. 이제 슬로프와 오프셋은 이제 리니어 인터폴레이션 기법에 기반해서 활성화함수 연산이 구현이 되었기 때문에 슬로프와 오프셋을 로드하는 것입니다. 그 네 번째 스테이지와 다섯 번째 스테이지는 저 아리스메틱 로직 유닛을 통해서 앞에 컨드 유닛을 통해서 선정된 연산을 실제로 수행합니다. 이는 이제 실제로 크리티컬 패스를 차지하는 부분으로 제가 설계에서 동작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두 가지 스테이지로 나누어서 설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와이트바이 스테이지인데요. 이거는 이제 그 연산의 결과를 레지스터에 라이트백 해주는 과정입니다. 네, 그렇게 저희가 제안드린 이제 프로세서는 이제 이렇게 파이프라인의 구조로 연산을 처리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인터리브드 멀티스레딩 기법입니다. 인터리브드 멀티스레딩 기법은 이제 레인을 처리할 때 이제 나중에 스레드를 사용해서 이 스레드를 인터리브드 방식으로 스케줄링하는 기법입니다.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은 기존에 패러럴하게 프로세싱하는 것을 하는 이제 방식의 이제 타임라인을 확인할 수 있는데, 스레드 2와 같이 익스큐션 타임이 매우 긴 경우 스레드 0, 1, 3, 4와 같이 이 스레드가 남게 됩니다. 즉 낭비되는 자원이 생기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이제 인터리브드 방식으로 스케줄링해서 이렇게 기존 병렬 처리에서 이제 병목 형성을 없앨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제안하는 이제 레인 프로세서를 위한 인프로세스 시스템 아키텍처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레인 프로세서, 그리고 레인 프로세서를 보조하는 매니저가 있습니다. 먼저 레인 프로세서를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앞서 말씀드린 이제 레인 단위 처리 기법, 그리고 스페큘레이티브 액티베이션 프로닝, 또 파이프라인의 구조, 인터리브드 멀티스레딩 기법들이 모두 총집합되어서 레인을 순차적으로 처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매니저 같은 경우는 레인 프로세서를 전적으로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데, 레인 프로세서가 오로지 레인 처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이제 주어진 레인 기반의 이제 워크로드를 레인 프로세서에 파이프를 통해서 전달하고, 그리고 레인 처리의 시작과 끝을 관리해서 레인 프로세서가 오로지 레인 프로세싱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CSR과 파이프 같은 경우는 부수적인 컴포넌트들인데요. CSR은 이제 컨트롤 스테이트 레지스터로 이제 스테이트 사이즈, 그리고 또 스케일 팩터와 같은 요소들을 추가적으로 필요한 요소들을 이제 매니저와 레인 프로세서에 전달하게 됩니다. 파이퍼 같은 경우는 레인 프로세서의 이제 레인 인덱스와 또 이전 스테이지에서 발생된 스테이트 값들을 전달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컨트롤 유닛은 이제 시스템 외부에서 이제 인프로세스 시스템을 총괄하는 역할을 해주는데요. 이제 메모리들을 초기화하거나 아니면은 인스트럭션과 웨이트 같이 이제 필요한 데이터들을 처음에 넣어줄 때, 메모리에 넣어줄 때 사용됩니다. 그리고 또 최종적으로 이제 추론 과정에서 프리커넥티드 레이어의 연산을 수행해야 되는데, 이 연산을 마이크로 컨트롤 유닛으로 수행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추론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부터 이제 제안하는 프로세스의 성능을 검증한 이제 실험 결과, 구현 결과를 말씀드릴 건데요. 일단 제안하는 프로세스는 자일리스 FPGA 보드에서 구현이 되었습니다. 신세시스 임플멘테이션은 이제 비바도 2023.2 버전을 통해서 진행되었고요. 실험에 사용된 모델은 이제 바이너리 웨이트, LSD, GR6 모델들을 사용했습니다. 또 중요한 이제 히든 스테이트의 값은 모두 256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데이터셋은 이제 펜트리뱅크 데이터셋과 FHW 레인지 도플러 이미지 데이터셋을 선정하였습니다. 펜트리뱅크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이제 랭귀지 모델링, 즉 언어 모델링을 위한 데이터셋이며, 이제 FHW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을 위한 이미지 데이터셋입니다. 그래서 실험 결과입니다. 풀프루 시점 모델과 저희가 제안하는 바이너리 웨이트 모델의 성능 수치를 비교하였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제안하는 바이너리 웨이트 LSTM 모델은 이제 PTB 데이터셋에서 약 7.4%의 어큐러시 드랍이 있었고, PPL 드랍이 있었고, FHW 같은 경우는 5.1% 정도의 드랍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GR6에서는 약 7.2%, 5.9%의 성능 드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현 결과를 이전 연구들과 비교한 테이블인데요. 일단 여기서 자연 사용량과 리소스 이피시터를 중점적으로 봐야 합니다. 일단 저희가 1803개의 LUT를
소모하면서 하드웨어에 구현이 됐습니다. 이는 이제 이전 연구들에 비해서 아주 절대적으로 작은 사용량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리소스 이피션트, 즉 자원 효율성 같은 경우도 엣지 스파르투스를 제외하고서 5.93 오스퍼 LT를 달성하면서 아주 상당히 높은 수치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입니다. 이번 연구에서 저희는 이제 이지가 수치를 위한 자원 효율적인 추론 프로세서를 설계하고 구현하였습니다. 네, 그 결과 이제 메인 프로세스를 기반하고 또 이진환의 가중치를 사용함으로써 횡령검 연산을 비트와이즈 인버전 연산 대체하면서 1803개 LUT 그리고 1개 DSP만을 사용하면서 저복잡한 하드웨어만으로도 추론 프로세스를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스페큘러티브 애플리케이션 프로닝 기법과 이터리버드 멀티 스레드 기법을 적용해서 약 5.93 오스퍼 LUT의 높은 자원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데모 동영상 시청하겠습니다. 모델은 바이너리 웨이트 LSD 모델, 그리고 256 히든 사이즈를 선정하였고요. FHW 데이터셋을 추론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이제 FPG 보드에 FPG 보드를 기반으로 한 인퍼런스 시스템이 저희가 제안하는 시스템이 올라가 있고 이더넷을 통해서 호스트 PC와 통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스트 PC의 화면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추론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영상 시청하겠습니다. 네, 현재 화면에서 보이는 저 보드에서 실제로 FHW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호스트 PC에 있는 화면을 통해서 이제 인프로스 로그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FHW 레인지 도플러 이미지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2m 단위로 2m부터 30m까지 총 15가지의 거리에 대해서 드론을 디텍팅한 이미지 데이터셋인데요. 클래스의 개수는 총 4개입니다. 지금 18m 거리에 대해서 추론하고 있습니다. 네, 거리마다 총 테스트 데이터의 개수는 400개로 전체 테스트 데이터셋의 개수는 6,000개입니다. 네, 마지막 30m 데이터셋, 30m 거의 추론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모두 정상적으로 추론을 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질문 받겠습니다. 네. 네. 그 아까 아키텍처 보시면 네. 레인 프로세서랑 매니저가 있고 매니저는 전적으로 레인 프로세서랑 관련된다고 하셨는데 아, 네, 맞습니다. 매니저의 구조가 어떻게 될까요? 매니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매니저 같은 경우는 앞서 이제 레인 프로세서가 인터리브드랑 스케줄링 방식으로 동작을 한다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그러면 이제 스레드가 사용이 되는데요. 스레드는 이제 레인 처리를 담당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레드의 이제 스케줄링을 이제 매니저가 관리를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레인 프로세서가 레인을 처리할 때 오로지 그 레인 프로세싱에만 집중할 수 있게끔 매니저는 그 스레드의 스케줄링을 관리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럼 매니저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서클러 큐 뭐 그런 식으로 매니저는 이제 카운터 기반으로 작동을 해서 이제 레인 처리가 되면은 이제 카운터 하나가 올라가고 그 다음 이제 다음 레인의 인덱스를 가리키게 되죠. 그 카운터는 그런 식으로 이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아 그냥 네네. 순차적으로 네, 0번째 레인은 처리되고 이제 처리가 됐으면 카운터 하나 올라가서 첫 번째 레인을 처리해야겠다. 그걸 이제 매니저가 알고 있고 이제 워크로드를 매니저가 이제 메모리에서 이제 가져와서 이제 메인 프로세서에게 할당해 주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매개체가 이제 파이버를 통해서 전달이 되는 것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